그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생존 여부를 그냥 하늘에 맡겨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목에 칼이 찔리는 테러를 겪은 후 자신의 생존 여부를 하늘에 맡긴 채 남은 삶은 그저 덤이라 여기며 할 수 있는 일에 그저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스타일, 그 진짜 모습을 유시민 작가의 목소리로 따라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낯설어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 애들이 과일을 못 먹는데 그러면 왜 못 먹지? 그럼 그 집이 어떤 애들이니까 부모들의 소득 수준은 얼마나 되나? 지금 시에서 지금까지 정책은 뭐가 있나? 이렇게 쭉 해본 다음에 네. 한 1년 지나서 뭘 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 뭐 어린이집에 과일이 없다고? 야, 줘. 야, 과일 사갖고 넣어줘! 야, 우리 시의 예산이 얼마인데 30억밖에 안 하잖아, 이거. 아, 우리 집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과일이 갑자기 오! 그때 이제 사이다 짝짝짝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재명이라는 이 정치인은 스타일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던 이제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다 이 연역적인 사고체계를 가진 분들이에요. 신중하고 움직임이 느린 편이에요. 네. 이 정책에 관해서. 근데 그런 지도자들만 보다가 아, 쇼츠 시대에. 이재명 씨를 이렇게 딱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 기존의 느낌과는 좀 다른 느낌이 있죠. 아주 네. 달라. 그래갖고 이게 지난번 총선 대선 때만 해도 네. 정서적으로 착 붙지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팔짱 끼고 보고 잘 되나 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0.7%를 진 거야. 이제 얼리 어답터들, 좀 일찍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재명 좋아했던 반면 네. 민주당의 전통적인 주류 쪽에서는 뭐 좀 이상한 것 같아. 뭐 사람이 그냥 아니 이제 대표적으로 그때 코로나 때 이만희 그것 때문에 이만희, 이제 예. 신천지가 난리가 난 건데 네네. 잡으러 가잖아 자기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전염병 예방법에 의거해서 사법경찰권 가지고 있으니까 네네. 막 과천으로 쳐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네. 이만희가 저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과천 보건소에 네. 가가지고 막 얼른 받아버리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포퓰리스트다 이렇게 막 어떤 사람은 비난을 하지만 그게 전통적으로 이 진보 쪽의 지도자에게 없던 스타일이에요. 그게 이제 특이한 스타일이었어요. 지금 우리 익숙해져가지고 그렇죠. 이제 오래 봐왔기 때문에 아 네. 원래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이야. 네. 그리고 좋은 점도 있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번 내란을 거치면서 막 라이브 켜고 가서 담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해서 다 진압을 했잖아. 예.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재밌는 게 민주당 주류 쪽에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일체가 됐어 이제. 아, 예. 감정이입이 확실히. 그냥 왜냐면 왜 진짜 군대에서 아유 우리 군대 안 갔다 온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알보병 소총수들은 우리 있을 때 전두환 때여가지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네. 1년에 2,000km씩 걸었어요. 훈련에 갔는데. 아, 죄송합니다. 독립군이에요. 그냥 장준하 선생님 때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대대훈련, 연대훈련 같은 거 나가면 심양까지 갈 수 있는 거죠? 4박 5일 훈련에 300km 이렇게 걸어요. 네. 6월 훈련 뭐 3박 4일 받고 나서 2박 3일 100km 행군이야. 우리 때 2박 3일 100km.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뭐랄까 이렇게 너 얘기 왜 했지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뭔 얘기하다 이 얘기해서 이재명 얘기를 하다가 이쪽으로 살짝 넘어와서 그 좀 달랐다. 다른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게 이제 노인 증세야. 내가 이래서 공직에 안 가려는 거야. 제가 원래 방송하면서 잘 깜빡하는 거야, 절대 안 이거. 놓거든요.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말에 빨려 들어가지고 그 전에 뭐 했는지 기억 못. 제가 이런 거 절대 안 놓치거든요. 방송할 때. 군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심지어 40년 내란 때 빨리 수습을 맞아, 했었다. 맞아. 그거야. 예. 이제 기억났어. 그래서 100km 행군을 예, 예.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평소에 엄청 못되게 하는 고참들이 있어. 네. 그런데 내가 일병이야. 상병 고참이 마이가리로 이 병장 달고 이 새끼가 막 회식비도 떼먹고 막 마이가리. 뭐, 나쁜 놈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소에는 전쟁 나봐. 이 새끼 뒤에서 저 새끼부터 총사 죽이고 저부터 그러니까. 죽이고. 이렇게 막 말을 쫄병들이 할 때야. 네. 근데 대대훈련 나가가지고 첫날 100km 걷고 나머지 4월 동안 200km 더 걸어서 네. 300km를 걷고 이제 연병장에 복귀를 했어요. 우리 독립중대에 있을 때. 몸에서 정말 쉰내가 나요. 내 몸에서 나는 쉰내가 맡아져요. 근데 그 마지막 군장검사 훈련 끝나고 할 때 그 옆에 그 악당 죽이고 싶었던 고참인데 고참이. 다정하게 느껴지더라니까. 고생을 함께 하니까. 같이 신냄새가 나게 300km를 걷고 나니까 네. 그 고참이 전우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약간 이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예. 이 시민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재명이란 이 리더의 스타일에 대해서 좀 낯설게 느끼던 사람들이 네. 심지어는 별로 안 좋아하던 사람조차도
이 일을 같이 겪고 나서 동질감을 느끼고 일종의 전우회를 느끼는 어. 거예요. 그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밀착됐어요. 어. 그래서 90% 나오는 거야. 목에 칼 찔리는 경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사람을 크게 바꿔놔요. 그런 경험을 하는 거는 네. 어디 크게 다치기만 해도 삶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바뀌잖아요. 네. 근데 목에 칼이 찔려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런 일을 겪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내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분히 나는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생존 여부를 그냥 하늘에 맡겨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냥 계산 없이 네. 그냥 딱 판단해서 지금 필요한 일이다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결과로 귀착될지는 몰라. 지금 재판도 그래요. 재판도 그렇죠. 뭐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저렇게 될지 누가 알았어요? 완전 무죄가 날지. 네. 그는 2020년도에 대법원에 갔을 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맞아요. 다 이제 끝났다고 그랬거든. 맞아요. 근데 대법원에서 엎어가지고 무죄 사고가 취소가 났잖아요. 완성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시련들을 겪으면서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내 손을 떠났다고 보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손을 떠났고 그냥 자기 자신은 그냥 그때그때 자기의 권한 범위 안에서 그냥 판단하는 거고 판단하면 그냥 집행하는 거고 그것이 어떤 결과로 귀착될지는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밀고 가는 느낌이에요. 지금 보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라고 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보기에는. 그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선물 받은 남겨진 추가적인 삶을 사는 것 같다. 네. 이런 표현을 많이 그게 그 했어요. 말이에요. 나는 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네, 저도 그렇게 느껴졌더라고요. 그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판단,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이걸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맡기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참 이제 여러 가지가 느껴졌었던 그리고 이제 시민들과 함께 해달라고 했었지만 또 들어가서는 또 곧바로 나는 잡혀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승계 대표가 잡혀갔을 때 그 다음 승계 쓰라고 그렇게 꼼꼼하죠. 그 와중에 꼼꼼해요. 그래서 누구지 다음에 박찬대 원내대표 쓰세요. 자 박찬대 원내대표 잡혀가면 다음에 누구예요? 이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들은 얘기인데 최고위원들 이름이 그렇게 수석 차서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내 이름 왜 이렇게 빨리 와 있지? 제가 더 눈여겨보는 점은 그 되게 사람들은 그 평이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나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직접 인용하면 이래요. 저는 제가 어떤 일을 해서 사람들이 행복해하면 그걸 보는 게 행복해요. 아, 네. 라고 말을 네. 해요. 예? 내가 뭘 해서 어떤 사람들이 행복해하면 네. 자기도 행복해진대요. 나는 안 그렇거든. 어떨 때 행복을 느끼십니까? 나는 나도 힘들 때? 내가 한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이 행복해하면 네. 나는 내 행복은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내 거 가져가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예, 근데 어린이날에 이제 정치할 때 네. 국회에 있을 때 어린이날에 이제 동네에 막 어린이날 행사가 막 있고 어버이날 행사가 막 있잖아. 그러면 어린이날 가서 막 애들하고 막 놀아주면서 네. 우리 어린이는 집에 아빠를 못 봐. 우리 집 어린이는 못 보지. 그러고 막 무슨 어버이날에 막 노인정 가서 행사하고 막 가서 막 노래도 한 곡 뽑고 네, 네, 뭐 네. 할머니들 앞에서 네. 이거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한테는 못 가고 아이고야. 빠꾸만 보내.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네. 나는 사람들을 행복해 주려고 정치를 하는데 내 삶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네. 이렇게 생각하는 놈은 정치를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정치에 있죠. 성공하기도 어려워. 이재명 대표를 보면 네.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그 자체가 내 행복이 내 삶이 따로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떤 기자가 표현한 거를 빌려오면 공적인 활동에서 만족을 얻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나는 공적인 활동에서 개인적인 만족을 못 얻는 스타일이에요. 사적으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낚시를 해야 나는 행복한 거죠. 내가 지금 갯바위에서 참돔 낚아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손맛을 쫙 느껴야 되는데 어린이들 왔어. 그건 내가 이러려고 세상에 왔나? 그런 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가만히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한 사이는 아니지만 공적으로 드러나는 언행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은 자기 삶의 의미를 정치를 통해서 부여하려고 하는구나. 이 정치 활동을 통해서 자기 삶의 의미를 불어넣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저걸 안 하면 죽는 거다.
그 죽는 순간까지도 저걸 해야 될 사람. 이게 나는 빨리 도망가야 될 사람. 빨리 배를 띄워야 되는데 지금.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정치의 특징을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다른 과제 중심형 그리고 속도감 있는 추진력에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치 스타일은 때로 낯설게 보였고 전통적인 진보 지도자들의 스타일과 달라서 민주당의 주류와 쉽게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탄핵 전국 비상 상황을 함께 겪으면서 민주당 당원들과의 전우애가 생겼고 이제는 민주당의 주류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일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때 그로 인해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사람, 공적 활동을 통해서 개인적인 만족을 얻는 사람, 그리고 자기 삶의 의미를 정치라는 길을 통해 부여하는 사람입니다.